그래도 디자인만큼은 인정이다. 이 폰은 테크 유튜버용 스마트폰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말이 많은 아이폰 16이 블랙 언박싱 겸 간단 첫인상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미 정보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어떨지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박스부터 보면 솔직히 박스 보자마자 아이폰 16 시리즈가 아니라 아이폰 13처럼 생겼어요. 10S처럼 배경화면을 노치로 숨겨서 야매로 좀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나름 정직하게 보여주네요. 일단 까보면 본품이 있고 아래 아이폰 16 시리즈부터 패키징 방식이 살짝 달라져서 이렇게 통째로 보여주죠. C타입 패브릭 소재의 케이블과 유심핀, 필요 없는 종이, 쪼가리 등이 있는데 매번 피젯 스피너 형태만 보다가 이런 싱글 카메라에 깔끔하고 옛날 아이폰 감성이 묻어있는 아이폰을 2025년에도 볼 줄이야. 아무튼 무광에다가 상당히 감성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폼팩터 자체가 각진 프레임 아이폰 14 기반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짬뽕 되어 있는 폰이라 해야 되나? 프레임 자체는 아이폰 13이긴 한데 또 액션 버튼이 들어가 있죠. 아이폰 16 시리즈인데 카메라 컨트롤은 없고 C타입 충전을 지원하는 여러모로 좀 괴상한 폰이긴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후면은 캐주얼하게 무광 소재를 쓸 줄 알았지만 무광이 들어갔고 싱글 카메라다 보니 케이스를 쓸 때 핏이 확실히 잘 살죠. 케이스 빨은 가장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167g으로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 케이스 쓰고 한다 해도 200g 내외 수준? 무게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가격표를 보기 전까진 말이죠. 참고로 대부분 아시겠지만 99만원부터로 예상보다 많이 비싼데 또 예상보다 기능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건 그러려니 한데 맥세이프를 뺀 건 좀 이건 용납이 안 되죠. 맥세이프가 아이폰 12부터 출시를 했는데 폼팩터는 아이폰 14 기반이면서 아이폰 11과 동일한 무선 충전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용 거치대부터 시작해서 충전 방식이 대부분 맥세이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폰으로 쓰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치투 레디처럼 맥세이프 케이스를 써야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쓸 수가 있어요. 맥세이프 이걸 빼네. 이제 화면을 켜서 보면 원래 베젤이 이렇게 두꺼웠나? 요즘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물론 이게 못쓰겠다 패급 수준까지는 아니긴 한데 2025년에는 살짝 좀 두툼하긴 합니다. 그리고 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솔직히 노치는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고 당연히 주사율은 6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13 프로 이상 프로 모델을 썼던 분들이라면 약간 좀 버벅임, 역체감이 있고 화면 밝기도 패널 자체를 아이폰 14 기반이다 보니 최대 밝기가 800니트이긴 하나 이게 크게 못 써줄 밝기는 또 아니어서 야외에서도 어느 정도 봐줄만한 패널이기에 화면 밝기에서는 딱히 큰 불만은 없긴 합니다. 일단 앞면만 보면 아이폰 16E가 아니라 아이폰 14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원가 절감을 했다 해도 의외로 스탠바이 모드는 지원합니다. 14 프로 이상에 들어가는 상시 표시형은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보여주는데 맥세이프 케이스를 쓰고 가로로 거치하면 스탠바이 모드가 일시적으로 뜹니다. 성능도 보면 개인적으로 성능은 원래 항상 최신형을 넣어줬다 보니 성능 하나만큼은 크게 깔 게 없긴 하나 요즘 안드로이드 칩셋들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메리트가 살짝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일단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이 들어간 A18 칩셋이 들어갔죠. 그러나 컷칩이다 보니 CPU는 그대로인데 GPU가 16 프로 대비 무려 2개나 빠진 4코어 칩셋입니다. 일단 긱벤치 6 점수로 빠르게 돌려보면 싱글은 3400점대, 멀티코어는 8200점대로 CPU 퍼포먼스는 가격 대비로 따지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 GPU에서는 성능이 생각보다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3D 마크 기준으로 최고점이 2700점, 멀티코어는 2200점대로 안정성은 80% 초반대로 스마트폰 치고는 태블릿급의 엄청난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아이폰 16 프로와 비교해보면 최고점은 2000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최저점도 100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동일한 칩셋인데 거의 성능 차이가 3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코어가 2개 빠졌다 보니 발열을 스로틀링 걸렸을 때 기준 16 프로보다는 온도가 좀 낮게 올라온다는 건 이건 장점이라 해야 되나? 카메라도 가볍게 보면 싱글 카메라이긴 하나 48메가픽셀이다 보니 1배 줌과 2배 무손실 줌을 지원하죠. 최대 확대는 10배 줌이고 초광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메인 한정으로 4K 60프레임 지원하고 인물 사진도 1배 줌, 2배 줌 모두 다 지원합니다. 그러나 시네마틱 모드 이런 건 없는데 애초에 시네마틱 모드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16E를 사진 않겠죠. 카메라 센서가 아이폰 16에 비해서 약간 약한 게 들어가긴 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너무 구려서 못 쓰겠다 이런 건 크게 없고 같은 칩셋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이폰 16
16과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물론 자세한 디테일을 따지면 16에 비해서는 약간은 못 미치는 건 맞아요. 동영상도 화면 전환 부드럽게 보여주고 색감도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동영상용으로는 상당히 쓸만하더라고요. 배터리도 보면 16 플러스급으로 상당한 떡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애플 자체 통신 모뎀 칩이 들어가서 전력 효율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각종 테스트를 보면 확실히 오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일 정도 써보고 자세히 알려드리고 C타입 유선 충전은 최대 29W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내장 스피커는 아이폰 14에서 16에서 나오는 상당히 밸런스가 좋고 뭐 저음도 어느 정도 있고 16 프로와 비교해봤을 때 거의 동일한 음질 퀄리티를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16이 정말 논란이 많기도 하고 말도 굉장히 많죠. 제가 실제로 10일 정도 메인폰으로 써볼 예정인데 일단 지금 사는 건 상당히 비추천하긴 하지만 예전에 갤럭시 S23 FE 때 뭐 90만원대로 처음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지만 막상 60만원대로 살 수 있었을 때는 나름 호평이 있었던 것처럼 추후 몇 개월 뒤에 뭐 가격이 많이 빠져서 7, 80만원대에 살 수 있다 혹은 통신사 재고가 많이 싸져서 싸게 풀어준다고 하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100만원 생돈 주고 사기에는 차라리 아이폰 15가 아니면 16을 사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시작부터 욕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언박싱하고 디자인을 보니까 그래도 디자인만큼은 인정이다. 결론은 이 폰은 테크 유튜버용 스마트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